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걷기 운동이 최고다, 혹은 뭐 등산이 최고다, 어떤 운동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운동은 밸런스 있게 들어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공울 정결자 미국 항노화 전문의 윤용현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그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운동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운동이라는 것들은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렵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오랜 시간 운동을 하면서 이런 쌓인 노하우들, 혹은 다른 분들에게 혹은 환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관심 있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운동은 어떤 걸까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제가 환자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 한 가지는 걷기 운동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걷기 운동이 최고다, 혹은 뭐 등산이 최고다, 어떤 운동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운동은 밸런스 있게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말이냐,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이나 혹은 좀 우리 균형 감각을 위한 운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운동들이 좀 균형 있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밸런싱이 깨진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외래에서 보는 많은 환자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선생님, 제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 걷기를 해요. 근데 허리가 아파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요추 4번, 5번이나 천장관절에 있는 데가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 있어요. 이런 분들은 걷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걷기를 하면서 좋아졌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 부분이 좀 괜찮은 분들이겠죠, 그나마. 그래서 걷기 운동이란 게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거나 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걷기 운동을 하는 것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발 걷기, 맨발 걷기는 좀 약간 폭신폭신한 데서 또 땅과 지면과 접하면서 얼스윙을 한다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발이 원체 안 좋고 발바닥에 있는 이런 쿠션이 망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은 좀 평발로 돼 있어서 이런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에서 감각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당뇨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걷기가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운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환자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운동은 달리기를 보통 추천을 드려요. 많은 분들이 달리기 하면은 뭘 생각해요? 우사인 볼트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은퇴한 여러 마라토너 선수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대의 달리기와 30대의 달리기, 그리고 40대의 달리기, 50대, 60대의 달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달리기를 할 때도 내 몸에 맞게 달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달리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내 나이에 맞춰가지고 내 심박수가 얼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맞춰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달리기를 할 때 너무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에만 보지 말고, 왜? 운동을 많이 하는 20대도 있고요, 운동을 많이 하는 50대도 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히말라야를 등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 옆에서 같이 등반을 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등산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고산병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걸 올라가는 게 운동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리기를 할 때 운동선수들의 달리기와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의 달리기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달리기는 숨이 약간 찰 때까지, 그리고 몸의 상태가 안 좋은지 좋은지 체크를 하면서 오늘의 나의 운동의 목표는 몇 분을 꼭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약간 숨이 찰 때까지 유지하는 시간들을 계속 30분 정도를 만들어 주라고 말을 해요. 심폐의 운동량을 좀 자극을 해주면서 운동을 하면서 심폐가 자극이 되고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몸을 바꿔주는 게 운동이거든요. 운동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노화를 촉진시킨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유는 산소를 많이 마시면서 산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산화를 시키는데 몸이 건강해져요. 이게 운동이잖아요. 그럼 산화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거든요. 특히 운동을 하는 비기너들한테는 근력 운동보다 유산소 운동과 밸런스 운동을 무조건 먼저 추천을 드려요.
달리기를 할 때 많은 분들에게 환자분 이게 숨이 찰 때까지만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 시간은 최소한 10분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10분 이상 운동을 하면은 몸이 바뀌게 되고요. 이런 운동 시간이 하루에 30분 정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0분 하는 거를 주 5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150분이잖아요. 근데 선생님 제가 어제는 운동을 못했어요. 너무 바쁜 일이 있었어요. 혹은 회식을 했어요.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특정 약속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못했을 때는 그 30분을 다음 날로 미뤄도 되겠죠. 그러면 일주일 중에 주 5일인데 3일이 벌써 지나갔어요. 바쁜 과제도 있고 뭐 발표 준비도 있고 넘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를 30분씩 할 때 15분씩 더해가지고 45분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냥 하루에 120분, 150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죠. 항노화 입장에서 운동을 한다고 봤을 때는요, 하루에 120분을 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눠서 하시는 게 좋아요. 한 번에 120분 하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40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하셔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좀 꾸준히 하는 게 좋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달리기가 좋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20대 이후의 여성들에서 혹은 30대 이후의 여성들에서 갈비뼈에 석회화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갈비뼈가 석회화되게 되면 골절이 쉬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심폐지구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잘못되면 이 갈비뼈는 우리 몸의 내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히려 잘 안 움직이면서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심폐지구력을 떨어뜨리고 소화가 안 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브레이저 라인이 이렇게 있고 가슴이 좀 들어간 이런 형태로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몸 자체가 라운드 숄더가 되고 목의 통증, 거북목이라는 것들이 생기기도 해요. 이때 가장 좋은 운동이 달리기가 되는 거예요. 왜? 달리기 할 때는요, 걷기 할 때 어떻게 해요? 많은 분들이 휴대폰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달리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달려요? 못 달린다. 앞을 보면서 달리게 된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체형이 좀 바뀌게 되고요. 운동을 하면서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는, 즉 걷기라는 것들은 어때요? 숨이 차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달리기를 하면서 숨이 차면서 심폐지구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근육에 조금 더 산화를 시키고 자극을 줘서 이 부분이 발달하게 되면은 글리코겐 같은 거를 저장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당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좀 보충을 하거나 쉽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근육이 커지게 되니까 내가 음식을 많이 먹거나 했을 때 당분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당분이 오르는 것들을 쉽게 떨어뜨리는 역할도 해줘요. 즉 대사 효율이 좀 더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살이 좀 빠지게 되는 거죠. 무릎 관절은 걸을 때 우리가 위와 같이 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생각보다 많은 움직임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 걷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에도 걷는데 그러면 계속 걷는 운동을 하면 이 관절면이 닳게 돼요. 그런데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에 있는 여기 전체 관절면이 다 같이 이용을 하게 돼요. 즉 달리기를 할 때 닿는 관절면과 실제 걸을 때 닿는 관절이 다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닳는 관절은 여기라면 실제 달리기를 할 때는 관절이 다른 부분이 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 다른 부분이 닿게 되니까 부상작용이 생기고 움직임이 생기면서 관절의 윤활력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그러면서 영양분이 잘 퍼지게 되고 결국 관절을 보호하는 역할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넘버원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달리기가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을 드려요. 내 몸에 맞게 달리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평지만 달리라고 하고, 그리고 계단이나 그 다음에 약간 내리막길을 좀 피해 주셔야 돼요. 계단을 오르는 거는 괜찮은데요, 계단을 내려가거나 혹은 내리막길을 가다가 부상을 많이 입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꼭 내가 잠깐 쉬거나 아니면 방향을 틀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등산보다는 저는 둘레길에서 가볍게 뛰십시오. 혹은 우레탄 바닥 깔리거나 아니면 운동장이나 이런 데 가서 뛰십시오. 그리고 뛰는 시간은 되도록이면 시간 체크하셔가지고 최소 한 번 할 때 10분은 넘으셔야 되고 한 30분 정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10분 이상 쌓고 그리고 30분에서 40분 정도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운동. 그 운동 중에서도 달리기 하는 게 여러분의 몸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걷기만 하지 마시고, 걷기는 평상시에도 하잖아요.
그럼 평상시에 안 하는, 내가 안 쓰는 근육을 움직여줘야지 몸이 바뀌게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ET처럼 컴퓨터를 계속 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는 근육만 계속 사용하게 돼서 몸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하게 되면서 다른 근육들을 쓰게 되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면서 내가 자주 사용하는 근육에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그런 근육들이 튼튼해져 가지고 균형을 잡아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미국 항노화 전문의 그리고 골정렬자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